일부 밤 11시 37분. 28살의 민주는 손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카카오톡 창은 오늘 하루 종일 그랬던 것처럼 단 3줄의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떠있지 않았다. 혜인, 민준아, 나 이제 일 시작해. 눈도 방긋. 오전 7시 12분. 혜인, 밥 겨우 먹었어. 너무 바쁘다. 유보 후 12시 51분. 혜인, 퇴근. 지금 집에 가. 녹초 이모티콘. 보후 10시 58분. 그게 전부였다. 오늘 민준이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와 따뜻한 이모티콘들은 혜인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로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딜분이 사라지지 않은 채 무심히 놓여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읽히지 않은 채로. 민준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던지듯 침대에 놓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향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작 연애 한 달. 혜인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월 3일. 개천절 다음 날이었다. 2달간의 썸 기간을 거치며 서로의 취향, 성격,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깊이 맞춰보았다고 자부했었다. 민주는 28세, 혜인은 30세. 2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었지만 오히려 혜인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성격 덕분에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문제는 혜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터졌다. 혜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일을 쉬고 있었다. 긴 썸 기간 내내 민주는 데이트 비용의 거의 대부분, 약 80%를 감당했다. 혜인이 미안해할 때마다 민주는 괜찮아.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주면 되지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혜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으니까. 그러다 연애를 시작한 지 보름쯤 되었을 때 혜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나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생겼어. 이번에 꼭 배워보려고. 혜인이 말한 딜은 전통 제과점의 셰프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일이었다. 혜인의 눈은 간절하게 반짝였고 민준은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의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민준 역시 짐짓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이제 혜인이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 대견했다. 진짜, 와, 잘됐다. 혜인아, 드디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찾았네. 내가 옆에서 힘껏 응원할게. 민준이 혜인의 손을 덥석 잡자 혜인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웃었다. 고마워, 민준아. 근데 이게 초기에는 무보수로 배워야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야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일요일이 고정 휴무라고는 하는데 요즘 성수기라 일요일도 가끔 나갈 수도 있대.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야간 교대, 무보수. 안 그래도 잠이 많은 혜인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꿈을 지지하는 듬직한 남자친구이고 싶었다.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만 해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렇게 혜인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부터 민준과 혜인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혜인은 퇴근 후 녹초가 되어서도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반죽하다가 팔 빠지는 줄 알았다 그라며 앓는 소리를 냈고 민준은 귀여워 하면서 그녀를 격려했다. 주말에는 고작 서너 시간뿐이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통화 횟수가 줄었다. 2주일째가 되자 통화는커녕 카카오톡 답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지금처럼 하루에 3줄, 4줄이 전부였다. 혜인의 세상은 제과점의 오븐 열기와 새벽의 찬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이 속한 딜상의 영역은 그 틈새에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 민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네온사인들이 번쩍였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다. 연락하는데 몇 초면 되는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여자친구가 힘든 건 안다. 주야간 교대의 무보수 노동.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지 이해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일까? 이 몇 초의 간극이 그들에게는 헤어질 만큼 큰 장벽처럼 느껴졌다. 어제 저녁, 민주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혜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다. 민준, 혜인아,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래서 일찍 자라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서운하고 내 마음을 모르겠어. 하루에 카톡 3개가 다잖아.
내가 지금 내 남자친구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떠난 건지 솔직하게 말해줘. 나도 확신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너무 답답해. 그리고 혜인의 답장은 3시간 뒤에야 도착했다. 혜인, 민준아,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나 지금 일 배우는 것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 무보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신이 없어. 나도 내 생각 많이 해. 내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이것만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잘해줄게. 나한테 한 달만, 아니 딱 2주만 더 시간을 줄 수 있을까? 내 마음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답장은 진심으로 보였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구명줄 같았다. 하지만 그 구명줄을 잡고 버티자니 지금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미안함은 별표 사인 별락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별표 사인로 전환되지 않고 별표 사인 부담감 별표 사인으로만 남아 연락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민주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지금 생존 모드에 돌입한 걸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치를 포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외에는 모두 차단해버리는. 하지만 민주는 사랑하는 연인이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사치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준에게는 큰 상처였다. 후, 민주는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혜인의 마지막 메시지 시간 10시 58분. 벌써 1시간 40분이 지났다. 씻고 바로 잠들었겠지? 민주는 오늘도 수고했어. 푹 쉬고 내일 힘내. 반짝반짝 하트라고만 보냈다.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물론 딜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7시에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혜인에게는 아직도 답장이 없었다. 그의 메시지에 대한 딜분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혜인, 나 지금 출근했어. 오늘은 야간 근무야? 파이팅. 오전 7시 32분.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길에 습관처럼 출근 알림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녀에게 그는 일과 일상 사이에 존재하는 배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민주는 곧바로 답장했다. 민준, 응, 야간이라니 더 힘들겠다. 밥 꼭 챙겨 먹고 오늘은 진짜 무리하지 마. 내가 응원하는 거 알지? 힘내. 퇴근하면 도착했다고 꼭 알려주고. 사랑해 혜인아. 오늘의 카톡 3개 커튼 중 하나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하나. 나도 바쁜데. 회사에 출근해서도 민주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대신 옥상으로 올라갔다. 핸드폰을 꺼내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난간에 기대섰다. 그때 그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현수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현수는 민준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야, 김민준, 너 또 그 문제지?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미치겠어. 현수야, 어제 겨우 대화했는데 혜인이는 헤어지고 싶지 않대. 미안하대. 근데 행동은 영 반대야. 카톡 3개, 하루 종일 3개. 내가 걔한테 사랑한다고 100번 보내면 걔는 겨우 고마워 1번 해. 현수는 민준에게 담배를 건넸다. 야, 너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야? 별표 사인 사랑하는 여자친구 서포트 기간 별표 사인에 들어간 거지. 내 말이 맞아. 너는 지금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어. 서포트. 난 지금 서포트하는 기계 같아. 걔의 단정화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져. 썸 때부터 내가 돈 썼지. 지금은 내가 정서적 지지까지 다 해줘야 하지. 내가 뭘 얻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다 나만 지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할까 봐 무서워. 민준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다. 현수는 민준의 어깨를 쳤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혜인이에게 제시해. 막연히 사랑해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
현수는 민준에게 별표 사인 김시연의 규정 별표 사인을 제안했다. 이는 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준의 사랑받고 있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 혜인이에게 낼 최소 요구 조건을 명확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제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지. 장문의 통화나 메일의 데이트가 아니잖아. 현수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1. 연락 규정. 필수 장문의 카톡이나 길게 통화하는 것 절대 바라지 않는다. 다만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딱 5글자. 도착했어 또는 나 이제 자 그처럼. 이것은 너의 안전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다. 2. 기간 설정. 중요 이 임시 규정은 내가 말한 단정한 기간인 별표 사인 다음 달 말까지 별표 사인만 적용한다. 그때까지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민주는 현수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 이것은 비난이나 추궁이 아닌 관계의 지속을 위한 현실적인 협상이었다. 그는 곧바로 혜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11시 30분. 혜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으려다 민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내가 너무 하긴 하지? 연애 초인데.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혜인은 카톡 창을 꾹 눌러 민준과의 대화방에 들어갔다. 오늘 민준은 아침에 한 번, 오후 늦게 한 번, 딱 2번 연락했다. 둘 다 자신을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지금 방금 도착한 긴 장문의 메시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민준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민준, 혜인아, 나야. 너 지금 퇴근해서 정말 힘들겠지? 긴 말 안 할게.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안정화되면 잘해준다는 말 진심으로 믿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나도 이제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려고. 그래서 나 혼자 결론을 내렸어. 우리 잠시 동안 딱 다음 달 말까지 김시연의 규정으로 가자.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딱 2가지만 부탁할게. 2가지만. 이걸 지켜줄 수 있다면 나도 서운한 소리 일절 안 하고 묵묵히 응원할게. 1. 연락, 긴 통화, 장문의 카톡, 답장 속도 절대 기대 안 할게.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줘. 내가 퇴근해서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도착해서 또는 나 이제 자닥 5글자만 나한테 보내줘. 내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이게 나한테는 내가 나를 아낀다는 가장 큰 증거야. 이 데이트 일요일에 혹시라도 일이 없다면 딱 1시간만이라도 우리 얼굴 보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헤어져도 좋아. 이 1시간은 내가 나한테 밥을 사주는 시간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는 시간도 아니야. 그냥 너의 힘듦을 나한테 내려놓는 시간으로 만들자. 내가 너의 쓰레기통이 되어줄게. 이 2가지 약속만 지켜줘.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날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가기 위한 김시 휴전이라고 생각하자. 힘들면 연락해. 아니면 이 메시지에 등이라고만 답장해줘. 사랑해. 혜인은 메시지를 다 읽고 멍하니 욕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메시지에서 서운함 대신 별표 사인 배려 별표 사인와 별표 사인 현실적인 타협점 별표 사인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별표 사인 잘해달라 별표 사인 고 요구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적은 에너지로 해줄 수 있는 별표 사인 최소한의 사랑의 증거 별표 사인을 요청한 것이다. 딱 5글자. 도착했어. 그거라면 할 수 있다. 민준의 이성적인 제안은 혜인의 복잡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마음을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딱 5글자라는 면죄부를 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웠다. 혜인은 샤워를 끝내고 침대에 앉아 곧바로 민준에게 답장했다. 혜인, 민준아, 너무 고마워. 내 마음 너무 이해해.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내 말대로 할게. 2가지 약속 다 지킬게. 응. 그리고 나도 사랑해. 눈물 이모티콘. 오후 11시 58분.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혜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딜부는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답장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응과 함께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 그리고 나도 사랑해라는 말까지.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고마워 혜인아.
푹 자. 이제 걱정 안 할게. 잘 자. 내 사랑.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들의 연애는 김씨 연애 규정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혜인의 연락은 여전히 하루에 서너 개가 전부였지만 민주는 더 이상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다. 밤 11시 30분 혹은 12시 즈음에 도착해서 또는 별표 사인 나 이제 자 별표 사인 라는 5글자만으로도 민주는 충분히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별표 사인 확신 별표 사인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주가 흘렀다. 두 사람이 임시 규정을 정한 후 첫 번째 주말, 혜인은 결국 일요일에도 출근했다. 민주는 실망했지만 혜인의 별표 사인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엔 꼭 볼게. 별표 사인 라는 메시지에 쿨하게 별표 사인 괜찮아. 힘내. 별표 사인 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혜인, 민준아, 나 내일 쉬어. 반짝반짝 하트. 고후 7시 42분. 민주는 기쁨에 벌떡 일어났다. 민준, 진짜? 그럼 우리 보자. 내가 너 사는 동네로 갈게. 너 푹 쉴 수 있게. 딱 1시간만이라도 괜찮아. 혜인, 좋아. 푹 쉬다가 만날게. 근데 나 내일 해 뜨고 나서야 일어날 것 같아. 민준, 내 마음대로 자. 내가 너 일어날 때 맞춰서 연락할게. 내일 보자 혜인아. 다음 날 오후 3시. 혜인은 간신히 눈을 떴다. 10시간 넘게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혜인은 민준에게 연락하기 위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민준이 보내온 메시지가 들어왔다. 민준, 푹 잤어? 안 깨울게. 내가 내 동네 카페에 미리 와서 책 보고 있을게. 너 준비되면 연락해. 나오기 싫으면 말만 해. 나도 괜찮아. 사랑해. 오후 2시 10분. 혜인은 가슴이 뭉클했다. 나오기 싫으면 말만 해. 나도 괜찮아. 민주는 끝까지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혜인은 간단하게 씻고 화장을 했다. 제과점 작업복이 아닌 예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문득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혜인, 민준아, 나 30분 뒤에 나갈게. 내가 있는 카페로 갈게. 민준, 바로 답장. 천천히 와. 웃는 얼굴. 30분 뒤 혜인은 민준이 말한 카페 문을 열었다. 창가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민준아. 혜인이 작게 불렀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혜인을 보자마자 와락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다. 어휴, 살이 좀 빠졌네.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혜인은 민준의 따뜻한 시선에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아. 너 얼굴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카페라떼 2잔을 시켰다. 이야기 좀 해봐. 뭐가 제일 힘들어? 민준이 묻자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주야간 교대가 진짜 힘들어.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게 적응이 안 돼. 오븐 열기도 너무 뜨겁고 새벽에는 너무 춥고 무보수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엄청 커. 실수 한 번 하면 셰프님한테 엄청 깨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혜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민주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너한테 미안했던 거야. 너랑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나도 너 사랑하는데 너한테 죄짓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서운해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어. 민주는 혜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나는 내가 도착해서 5글자만 보내줘도 돼. 나는 내가 나한테 연락하는 게 별표 사인 숙제 별표 사인가 되는 게 싫어. 내가 편안하게 나를 생각할 수 있을 때만 연락하면 돼. 알았지?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민준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나한테 맞춰주는 거 나 절대 안 잊을게. 내가 성공해서 너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난 내가 건강하게 내 꿈 이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혜인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민준에게 쏟아냈고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
혜인은 민준과의 만남이 별표 사인 배너지 소모 별표 사인가 아니라 별표 사인 진정한 휴식 별표 사인임을 깨달았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혜인은 민준의 품에 안겨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겠지? 혜인이 물었다. 그럼 못 봐도 괜찮아.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취소해도 돼. 내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 민준의 배려심 깊은 태도에 혜인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뺨에 입을 맞추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다음 주에는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제대로 된 데이트하자. 민준은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반짝였고 목소리는 활력을 되찾았다. 별표 사인 김씨 연애 규정 별표 사인은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그들은 연애 초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다질 수 있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그래, 사랑은 그냥 별표 사인 좋아하는 감정 별표 사인만으로는 안 돼. 별표 사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별표 사인이 필요해. 혜인이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혜인이는 그 노력에 응답했다. 그들의 연애는 이제 별표 사인 극한의 상황 별표 사인을 함께 헤쳐나가는 별표 사인 동반자 관계 별표 사인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평화로울 수는 없었다. 혜인의 일이 안정화될 무렵 두 사람을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혜인이 일하는 제과점 안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민준의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만남이 그들의 관계에 예측하지 못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2부. 혜인이 다시 힘을 내어 일터로 돌아간 후 민준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연락은 간결해졌고 민준은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잠시 소홀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친구인 현수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거나 등산을 했다. 혜인에게 연락을 바라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은 지나갔다. 이제 민준의 하루는 혜인의 연락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다. 대신 밤 11시 30분쯤 도착하는 혜인은 도착했어라는 5글자가 그에게는 충분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 5글자는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혜인 역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을 압박하는 대신 그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임시 규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준 덕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미안함을 느끼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었다. 일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훨씬 가벼워졌다. 혜인이 일하는 제과점 달콤한 위로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다. 셰프는 50대 초반의 경력 많은 남자였고 혜인 외에도 3명의 수습 직원이 더 있었다. 혜인과 함께 무보수로 일하는 수습은 총 3명,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었다. 그중에는 23살의 지훈이라는 남자 수습 직원도 있었다. 지훈은 혜인보다 나이는 훨씬 어렸지만 제과 제빵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혜인이 힘들어할 때마다 밝은 에너지로 그녀를 북돋아 주었다.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는 고강도 노동 환경에서 서로의 힘든 처지를 아는 동료들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이 생겨났다. 어느 날 새벽 2시 야간 근무를 하던 혜인은 반죽을 섞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기계에 손을 살짝 찧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얼얼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혜인 누나, 괜찮아요. 지훈이 달려와 혜인의 손을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작업복에 묻은 밀가루보다 더 새하얀 얼굴로 그는 혜인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냥 잠깐 헛디뎠어. 혜인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통증보다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오른 외로움이 더 컸다. 지훈은 혜인의 손에 찬물을 부어주고는 작업장 한쪽으로 데려갔다. 셰프가 보이지 않는 좁은 창고 앞이었다. 누나, 잠깐 쉬어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잠시만 눈 붙이고 와도 돼요? 셰프님은 주무시잖아요. 누나 얼굴 색이 흑빛이에요. 지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야, 나 괜찮아.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너도 힘든데. 고생이 아니라 동료애죠. 누나. 저번에 누나도 제가 실수했을 때 새벽에 반죽 다시 하는 거 도와주셨잖아요.
저해 여기서 같이 버티는 동지잖아요.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혜인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청량제 같았다. 그 미소에는 23살 특유의 꾸밈없는 밝음이 있었다. 혜인은 고마움에 잠시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고맙다, 지훈아.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거야. 그날 이후로 혜인은 지훈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훈은 혜인에게는 민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세프에게 혼났던 일, 레시피가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일, 그리고 무보수 생활의 어려움 같은 디테일한 빌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은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같이 겪는 사람은 지훈이었다. 그들은 고통을 공유하며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아갔다. 민준과의 약속대로 혜인은 주말 데이트를 지키려 노력했다. 그들의 두 번째 공식 데이트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길었다. 혜인은 민준에게 새로 찾은 맛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민준을 향한 애정으로 충만해 보였다. 민준아, 이거 내가 한턱 쏘는 거야. 우리 임시 규정 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 혜인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혜인아,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일은 좀 어때? 힘들진 않고?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근데 옆에 지훈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23살인데 정말 열심히 해. 걔랑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 걔도 무보수라 서로 고생하는 거 아니까 더 말이 잘 통해. 혜인은 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다. 지훈이가 얼마나 착한지, 지훈이의 실수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는지 등. 민주는 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훈에 대한 강한 신뢰와 친밀감이 민준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니 다행이네. 너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좋은 거지? 민준은 애써 밝게 말했다. 지훈이는 진짜 착해. 내가 한 번은 반죽하다가 손 다쳤는데 자기가 다 해주고 쉬라고 하더라니까. 걔 아니었으면 그날 밤새 울었을지도 몰라. 민준은 그 순간 혜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전처럼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인과 연락이 뜸한 동안 혜인의 시간과 공간을 지훈이라는 동료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동료는 혜인이 가장 힘들고 취약한 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민준이 아무리 혜인을 이해하고 응원해도 물리적으로 채워줄 수 없는 별표 쌓인 공감의 영역 별표 쌓인 이 그곳에 존재했다. 그것은 혜인의 손에 찬물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근데 혜인아, 걔랑 너무 밤늦게까지 같이 일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무래도 남자고 하니까? 걔랑 혹시 따로 밥 먹거나 술 마시거나 하진 않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다. 혜인은 민준의 질문에 약간 당황한 듯 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니, 밤에 같이 일하는 건 맞지? 야간 근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동료야. 힘들 때 서로 기대는 정도? 일이 너무 고돼서 끝나면 씻고 자는 게 일이야? 민준아, 혹시 질투하는 거야? 혜인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질투.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 근데 걱정이 돼서 그래? 내가 힘드니까 옆에 누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혹할 수도 있고. 너도 알잖아. 힘든 순간에 위로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기대게 되는 거. 민준은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을 드러냈다. 혜인은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걱정 마. 나는 너랑 2달 동안 썸 타면서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사귀기 시작한 거야. 지훈이는 그냥 동생이고 동료일 뿐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같은 사람 없어. 믿어줘. 혜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민준은 안심했지만 마음속의 작은 불안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고 서로를 신뢰했지만 지훈이라는 존재는 민준의 연애에 별표 쌓인 외부 요인 별표 쌓인 이라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 민준은 혜인의 말이 진심임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한편 민준의 일터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이 다니는 무역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 팀에 윤지수 대리가 합류했다. 지수 대리는 30세로 혜인과 동갑이었고 민준의 직속 상사이자 팀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함께 서글서글하고 세련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민주는 지수 대리와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혜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에는 민준 역시 야근을 하며 지수 대리와 둘이 남아 업무를 마무리하는 일이 잦았다. 하루는 밤 10시가 넘도록 자료를 검토하던 민준이 지친 기색을 보이자 지수 대리가 조용히 민준에게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김민준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제가 민준 씨한테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지수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혜인의 해맑은 미소와는 달리 성숙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네, 대리님. 근데 대리님도 힘드시잖아요. 이 시간에 저희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원래 일이 제 삶의 낙인걸요. 민준 씨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지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꼼꼼함과 세심함을 높이 평가했다. 지수 대리는 민준이 혜인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합류했기 때문에 혜인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은 혜인의 상황을 회사 동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여자친구가 요즘 바쁘다고만 얼버무렸다. 근데 김민준 씨, 요즘 보면 여자친구분 때문에 좀 힘든 것 같던데 연락이 잘 안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정서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는 리더였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다. 아, 내 여자친구가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좀 바빠서요. 주야간 교대로 일하거든요. 제가 이해해야죠. 아, 그렇군요. 일 배우는 초기에는 정말 힘들죠. 밤낮 바뀌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김민준 씨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준 씨는 참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깊고요. 여자친구분은 복 받았네요. 지수의 칭찬은 민준에게 묘한 위로가 되었다. 혜인에게는 여초의 연락도 사치일 만큼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수는 민준의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해 주었다. 지수는 민준이 지닌 별표 사인 반정적이고 따뜻한 성격 별표 사인을 업무의 장점으로 연결지어 칭찬했고 민준은 그 인정과 존중이 싫지 않았다. 그것은 혜인에게서 갈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정서적인 보상이었다. 그날 밤 11시 야근을 마친 민준과 지수는 회사 앞에서 헤어졌다. 지수는 민준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사적인 멘트가 덧붙여 있었다. 지수 대리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민준 씨 덕분에 자료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푹 쉬세요. 커피 이모티콘, 내일 오전 회의 때 뵙겠습니다. 민준은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칫했다. 혜인에게서 오는 도착했어라는 5글자와는 다른 종류의 별표 사인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 별표 사인는 느낌이 드는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민준의 노력과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민준은 혜인에게서 도착했어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지수 대리에게 답장했다. 민준, 대리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업무적인 존중을 기반으로 빠르게 친밀해졌다. 지수는 민준에게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조언도 해주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혜인과의 연애가 임시 규정이라는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민준의 일상 속 별표 사인 공감과 교감 별표 사인의 영역은 지수 대리로 인해 채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준은 지수 대리와 점심 식사를 하다가 혜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게 되었다. 그는 임시 규정과 카톡 세계에 대한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해주는 조언이 왠지 모르게 기대되었다. 지수는 민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힘드시겠어요, 민준 씨. 연인 관계는 결국 별표 사인 주고받는 에너지 별표 사인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지치게 마련이에요. 여자친구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힘듦이 민준 씨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을 원하니까요. 지수의 말은 민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 했다. 혜인이 기회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민준은 그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의 역할을 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수는 민준이 느끼는 서운함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대리님 말대로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민준이 씁쓸하게 말했다. 참지 마세요. 민준 씨.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인내는 필요하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민준 씨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희생당하면 안 되죠.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민준 씨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수는 따뜻하게 민준을 격려했다. 그녀의 말에는 혜인에게는 없던 민준 자신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지수 대리와 이야기하면서 혜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별표 사인 나 자신의 행복 별표 사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오랜만이었다. 혜인의 야간 근무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혜인아, 나야. 지금 쉬는 시간이지? 응, 민준아. 웬일이야.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혜인의 목소리는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 그냥 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힘든 거 없지? 응, 오늘은 좀 괜찮아. 근데 민준아, 너 목소리가 왠지 좀 다운된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혹시 나 때문에 또 속상한 일 있어? 혜인은 민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지수 대리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그저 혜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아니,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 너의 힘듦은 이해하지만 나도 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5글자 외에 내 일상의 어떤 것도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혜인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한테 5글자 꼭꼭 보내고 있잖아. 내가 그걸 약속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응, 알아. 고마워. 5글자 정말 큰 힘이 돼. 근데 이젠 그 이상의 것도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다시 별표 사인 변인 별표 사인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예전처럼 내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고 싶다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선을 넘으려 했다. 혜인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딱 2주만 더 기다려줘. 다음 달 말까지 내가 약속했잖아. 그 프로젝트만 끝나면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너한테 집중할게. 응. 지금은 정말 내 정신이 아니야. 민준아, 나 좀 살려줘.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혜인은 여전히 별표 사인 시간 별표 사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다음 달 말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민준은 그 목표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알았어. 혜인아, 기다릴게. 그럼 2주 뒤에는 우리 꼭 하루 종일 같이 있자. 내가 만든 케이크도 먹고. 응. 내가 맛있는 케이크도 만들어줄게. 사랑해. 민준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통화를 끊고 민준은 침대에 누웠다. 혜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녀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2주 뒤라는 약속은 그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민준은 지수 대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민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혜인에게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인정해주는 지수 대리의 존재에 감사해야 할까? 그의 연애는 이제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로 엮여 들어가고 있었다. 한쪽은 동료와의 고통 공유로 멀어지고 다른 한쪽은 직장 상사와의 인정 공유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2주 뒤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3부. 민준과 혜인이 기줄하는 시간을 약속한 후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미묘한 균형 상태에 접어들었다. 민준은 지수 대리와의 업무로 바빴고 혜인은 제과점의 고강도 노동에 완전히 몰입했다. 밤 11시 30분 혜인의 도착했어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면 민준은 그제야 안심하고 지수 대리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민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다. 혜인은 달콤한 위로 제과점에서 지훈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져갔다. 지훈은 혜인에게는 민준이 줄 수 없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공감을 제공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 혜인은 셰프가 주문한 까다로운 케이크 장식을 새벽 내내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 혜인은 주방 한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다. 누나, 괜찮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저번에 10번 실패했어요. 지훈이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혜인 옆에 앉았다. 혜인은 지훈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았다. 지훈아, 나이가 30인데 23살인 너보다 못하면 어떡해. 나 정말 이 일 잘하고 싶은데 내 손이 말을 안 들어. 혜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누나, 30살이든 40살이든 여기서 배우는 건 다 똑같아요. 경력 차이가 아니라 누가 더 포기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누나는 저보다 훨씬 침착하고 섬세해요. 제가 봤을 때 누나는 훌륭한 셰프가 될 거예요. 지훈은 혜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그 단순한 토닥임이 혜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민준과의 통화에서는 언제나 힘내라는 응원을 받았지만 지훈은 내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 주었다. 이는 민준과의 관계에서는 왠지 모르게 민준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말하기 어려웠던 감정이었다. 고마워, 지훈아. 너 없었으면 나 정말 여기서 못 버텼을 거야. 혜인이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전우애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별표 쌓인 정서적 동지의 별표 쌓인로 발전하고 있었다. 혜인은 민준에게 지훈과의 이런 사적인 감정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준이 걱정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그 관계의 미묘한 경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준은 회사에서 지수 대리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지수와 민준은 팀원 중 가장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루는 밤 12시 10분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 정리를 마치고 지수와 민준은 회사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 들렀다. 민준은 혜인에게 미리 야근이 늦어질 것 같다.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혜인은 힘내, 푹 자라고 답했다.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지수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민준 씨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팀장에게 엄청 깨질 뻔했는데 민준 씨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네, 대리님. 제가 뭐려. 대리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다. 겸손해하지 마세요. 민준 씨의 꼼꼼함과 책임감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민준 씨를 보면서 느낀 건데 민준 씨는 연인으로서도 정말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민준은 지수의 칭찬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혜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빈정받지 못했는지를 떠올렸다. 지수는 그가 혜인에게서 갈망하던 별표 쌓인 무조건적인 인정 별표 쌓인을 해주고 있었다. 사실 여자친구랑은 요즘 좀 힘듭니다. 민준이 맥주를 들이켜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녀의 세상에 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대로 계속 기다려도 될지 아니면 제가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조용히 민준의 맥주잔에 맥주를 채워주었다. 민준 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이에요. 여자친구분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연인의 마음을 너무 방치하는 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연애도 일종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지수의 말은 너무나도 이성적이었고 민준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딱 그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왜 계속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민준 씨는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라면 민준 씨를 이렇게 외롭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수의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저라면 민준 씨를 이렇게 외롭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민준이 혜인에게서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궁극적인 위로이자 공감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다. 그는 혜인에겐 도착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 잠든 혜인이 읽을 리 없었다. 그리고 지수 대리에게는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보냈다. 지수는 거의 즉각적으로 답장했다. 지수 대리, 민준 씨가 마음 편해졌다니 저도 기쁘네요. 언제든 힘들 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파트너잖아요. 푹 쉬어요. 웃는 얼굴. 민준은 지수의 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혜인은 자신에게 시간을 약속했지만
지수는 자신에게 별표 사인 위로 별표 사인와 별표 사인 존중 별표 사인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혜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별표 사인 정서적 충족감 별표 사인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뒤 혜인이 약속했던 기주가 끝나는 주말이 다가왔다. 혜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혜인, 민준아. 나 이번 주 일요일에 휴무 확정이야.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자. 보고 싶어 죽겠어. 민주는 기뻤지만 예전처럼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은 아니었다. 드디어라는 안도감과 함께 내가 이토록 기다려야만 했던 관계였나라는 씁쓸함도 함께 밀려왔다. 응, 혜인아.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럼 일요일에 우리 뭐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자. 내가 맛있는 케이크 구워줄게. 너를 위한 특별 레시피야. 그리고 우리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자. 내가 쏠게. 혜인은 잔뜩 들떠 있었다. 혜인과의 데이트 약속이 잡혔지만 민준에게는 주말 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지수 대리와의 업무 문제였다. 프로젝트 발표 직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고 지수와 민준은 금요일 밤샘 근무를 결정해야 했다. 금요일 밤 11시 지수가 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주말에 개인 약속이 있어서 내일 오전 일찍 마무리해야 하는데 도저히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도 약속 있을 텐데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대리님, 괜찮아요. 저도 오늘 밤 안에 끝내는 게 마음 편해요. 민준은 혜인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준, 혜인아, 미안해.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지금 밤샘 근무 확정이야. 내일 오전 일찍 집에 갈 것 같아. 우리 일요일 데이트는?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혹시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 너한테 집중하고 싶은데 초췌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민준은 혜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힘들어서라는 이유로 만남을 연기했다. 그의 메시지에는 솔직한 피로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혜인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비해해 주기를 바라는 시험적인 의도도 숨어 있었다. 혜인의 답장은 30분 뒤에 왔다. 혜인 그래, 알았어. 민준아, 너 힘든데 어쩔 수 없지? 그럼 푹 쉬어. 내가 너한테 케이크 갖다 줄까? 너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싶은데. 혜인의 메시지는 이전처럼 비해하는 척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피로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심지어 직접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했다. 민준, 만이야. 혜인아, 너도 힘들잖아. 쉬어. 나도 너 얼굴 보고 싶지만 내가 너무 추레해서 미안해. 다음 주에는 진짜 꼭 보자. 사랑해. 민준은 혜인의 답장에서 그녀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만남을 취소한 후였다. 그는 그날 밤 지수 대리와 밤을 새워 일했다. 새벽 4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지수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김민준 씨, 여자친구분 많이 실망했겠어요. 중요한 약속이었을 텐데. 네, 다음 주로 미뤘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혜인이가 이해해 줬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분도 민준 씨의 이런 헌신적인 부분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요.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지수의 위로를 받으며 혜인에게서 느껴지는 별표 사인 관계에 대한 부담감 별표 사인과 지수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한 인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혜인은 그에게 별표 사인 노력 별표 사인을 요구하는 사람이었고 지수는 그에게 별표 사인 위로 별표 사인을 주는 사람이었다. 토요일 아침 8시 마침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민준과 지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밖은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김민준 씨, 정말 고생했어요.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해장국이라도 같이 먹고 갑시다. 지수가 제안했다. 민준은 배가 고팠고 지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회사 근처의 해장국집으로 들어섰다. 스문의 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당 안에서 민준은 지수와 함께 어젯밤의 고생담을 나누며 지난 동료애를 느꼈다. 저해 둘이 이렇게 밤새워서 해낸 거 정말 뿌듯하네요. 지수가 웃었다. 네, 대리님 덕분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칠 무렵 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은 지수 앞에서 전화를 받았다. 혜인아, 응, 나 이제 막 밥 먹으려고. 아니, 밥 다 먹었어. 이제 집에 가는 길이야. 누구랑 먹었어? 혹시 현수랑? 혜인이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지수 대리라고 말하면 혜인이 불필요한 걱정을 할까 봐 염려되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곧 별표 사인 숨겨야 할 필요성 별표 사인으로 느껴졌다. 아니, 그냥 동료랑 밤새 같이 일한 동료. 민주는 얼버무렸다. 그래, 알았어. 이제 집에 가서 푹 자. 나 너 자는 동안 내 동네 카페 앞에서 잠깐 기다릴게. 너 자고 있을 때 케이크만 슬쩍 갖다 놓고 갈게. 너 깨우지 않을게. 응. 혜인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민주는 혜인의 진심 어린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지수 대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아니야, 혜인아. 너 힘들잖아. 그냥 쉬어. 케이크는 다음 주에 같이 먹자.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혜인은 살짝 실망한 듯 했다. 알았어. 그럼 푹 자. 사랑해 민준아. 전화를 끊자 지수는 민준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여자친구분이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너무 바쁘니까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민준 씨, 솔직히 저는 민준 씨 여자친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민준 씨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왜 계속 불안하게 만들까요? 지수는 민준의 편을 들었다. 민준은 그 순간 지수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다. 혜인이가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해줄까? 가는 생각.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가 넘었다. 민주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주는 오후 늦게 일어났다. 그는 혜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했다. 민준, 혜인아, 미안해. 어제 너무 뻗었어. 푹 잤어. 혜인, 민준아. 어제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제야 일어났을까? 괜찮아. 나 오늘 일도 없고 쉬니까 푹 쉬어. 나도 케이크 만들면서 시간 보냈어. 혜인은 쾌활했고 민준의 마음은 다시 편안해졌다. 그는 혜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준은 지수 대리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지수 대리, 민준 씨. 제가 오늘 점심때 회사 근처에 있는 달콤한 위로 제과점에 갔었는데 거기서 여자친구분 봤어요. 민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혜인은 분명 주말 휴무라고 했다. 민준, 네? 지수 대리님, 설마요. 혜인이는 오늘 휴무라서 집에 있었을 텐데요. 지수 대리 아니요. 제가 확실히 봤어요. 작업복 입고 있었고 제과점 앞에 있는 트럭에 빵 싣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분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트럭 운전하는 것 같던데 제가 실수한 건가요? 민주는 지수의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렸다. 혜인은 분명 주말에는 쉬고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분명 지훈일 것이다. 혜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민주는 지수에게 답장하지 못했다. 그는 혜인에게 전화를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했다. 왜 혜인은 민준에게 쉬는 날에도 일터에 나갔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그것도 남자 동료와 함께.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감을 넘어선 별표 사인 배신감 별표 사인 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부. 민준은 지수 대리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달콤한 위로 제과점, 작업복,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모든 조각이 혜인과 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인이 자신에게 휴무라고 집에서 쉬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말했던 그날,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일터에 나가 지훈과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이 민준의 이성적인 끈을 툭 끊어버렸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빔시 규정하의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단순히 일 때문에 나갔다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숨긴 것은 딜 자체가 아니라 지훈과의 시간이거나 혹은 자신이 민준에게 줘야 할 휴식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민준에게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지수에게 답장하는 대신 혜인과의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혜인의 마지막 메시지. 민준아. 어제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제야 일어났을까? 괜찮아. 나 오늘 일도 없고 쉬니까 푹 쉬어. 나도 케이크 만들면서 시간 보냈어. 라는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격앙된 감정으로 따지듯이 물어봤자 혜인은 분명 내가 오해할까봐,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할 것이다. 민주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었다.
결국 민주는 혜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문자인 척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민준, 혜인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 일하는 제과점 이름이 달콤한 위로 맞지? 일요일 저녁 8시 15분. 약 10분 뒤 혜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혜인, 맞아. 왜? 우리 케이크 먹으러 오게? 맛있어 방긋. 민준, 아니. 우리 회사 지수 대리님이 그 근처 사시거든. 대리님이 오늘 거기서 케이크 샀다고 하길래 혹시 너 봤냐고 물어봤는데 너 쉬는 날이라 못 봤다고 하더라고. 이 메시지는 민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혜인의 대답이 거짓말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혜인은 이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5분이 지난 후에야 답장이 도착했다. 혜인 다하. 그랬구나. 대리님도 아시는 유명한 집이라니 내가 다 뿌듯하네. 맞아. 나는 오늘 집에서 쉬었지? 내일 일 나갈 때 사모님한테 대리님 못 봤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신기하야. 민주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민준의 직속 상사와 혜인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혜인은 자신의 거짓말을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대리님을 언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민준의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민준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민준, 혜인아, 솔직히 말해줘. 지수 대리님이 너 봤대? 오늘 점심때 달콤한 위로 답해서 작업복 입고 빵 트럭에 싣고 있던 너를 봤대. 옆에는 지훈이라는 남자 동료도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었잖아.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민주는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 전화벨은 5번쯤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혜인의 목소리는 당황과 놀라움으로 떨렸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니. 내가 보낸 카톡 못 봤어? 혜인아, 솔직하게 말해. 너 오늘 일 나갔잖아. 왜 나한테 쉬는 날이라고 거짓말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혜인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민준아, 그게 있잖아.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지? 혜인아, 내가 너 힘들까 봐 김씨 규정까지 만들면서 참고 기다려줬잖아. 내가 나한테 약속한 게 뭐야? 2주 뒤에 나한테 집중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쉬는 날이라고 속이고 일터에 나가서 지훈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 왜 그랬어? 혜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민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너한테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서운해할까 봐. 내가 또 피곤한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랬어. 내가 힘들까 봐. 아니, 혜인아.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정말 날 생각했다면 보낼 일이 생겼는데 지훈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 미안해라고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케이크 만들면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내가 너한테 뭘 믿어야 해. 이제. 민준아, 나한테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중요해. 내가 주말에 나간 건 셰프님이 급하게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지훈이가 트럭 운전을 해줘야 해서 같이 나간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숨긴 건 너와의 소중한 주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어. 내가 얼마나 이 만남을 기다렸는지 아니까? 그 만남을 깨놓고 나한테는 집에서 쉰다고 거짓말한 게 더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 혜인아, 나는 너의 힘듦은 이해해도 너의 거짓말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일이라도 당장. 민주는 더 이상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아, 내일은 나 야간 근무라 안 돼. 나 너무 피곤해. 내일 모레 나 쉬는 날에 만나면 안 될까? 혜인은 여전히 시간을 벌려고 했다. 안 돼, 당장 내일. 내 출근 전에 잠깐이라도 보자.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겠어? 아니면 나 지금 당장 내 집 앞으로 갈 거야? 민주는 단호했다. 민준의 강경한 태도에 혜인은 결국 굴복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회사 앞으로 갈게.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혜인의 눈물과 변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지훈이라는 존재가 민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는 지수 대리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혜인을 봤다고만 했을 뿐인데 그 메시지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주는 회사 앞에서 혜인을 만났다. 혜인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은 민준 앞에서 초췌한 모습이었다. 밤샘 근무로 피곤해 보였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아. 혜인이 조심스럽게 민준의 팔에 손을 댔다. 민준은 혜인의 손길을 살짝 피했다. 카페로 가자. 할 이야기 많잖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하고 구석진 카페에 마주 앉았다. 카페의 밝은 조명 아래 혜인의 지친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준아, 내가 먼저 사과할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해.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 100번 잘못했어. 혜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 내가 정말 그렇게 내 상황을 이해 못해주는 사람이었어? 내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징징거린 적 있었어? 나는 내가 힘든 거 다 아니까 임시 규정까지 만들면서 참고 기다렸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택했어? 민주는 혜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나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했어. 주말에 너와 만나서 너한테 집중하고 너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딜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면 내가 실망할까 봐. 내가 또 서운해할까 봐. 그 순간의 회피였어.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너의 실망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럼 지훈이랑 같이 나간 건 왜 숨겼어? 그냥 동료랑 나갔다고 말해도 됐잖아. 민주는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혜인은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 이야기는 너 예전에 지훈이 질투했잖아. 내가 오해할까 봐. 새벽에 나랑 같이 일하는 동생일 뿐인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지훈이랑 같이 트럭에 빵을 싣고 있었다고 지수 대리님이 그러시던데 그게 그냥 동료 사이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시간처럼 들려. 게다가 너는 나한테 집에서 쉰다고 했잖아. 혜인아, 나에게 솔직해져 줘. 너 지훈이한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질문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혜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흔들려? 지훈이는 그냥 동생이야. 내가 여기서 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료. 민준아, 지훈이는 내가 일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 맞아. 나도 힘들어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지만 지훈이는 같이 버티자고 해주는 사람이야. 그 차이일 뿐이지 절대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니야. 혜인의 설명은 민준에게 별표 쌓인 공감의 간극 별표 쌓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었다. 혜인의 말대로 민준은 그녀에게 궤부자로서 응원만 했을 뿐 그녀의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지훈은 그녀의 내부자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그럼 그 공감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거였어? 나보다 지훈이와의 그 동지애가 더 중요했어? 민준은 서운함을 넘어선 절망감을 느꼈다. 혜인은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피했다. 민준아, 나한테는 지금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무보수로 잠도 못 자면서 버티는 건 이걸 위해서야. 너한테 나중에 떳떳하고 당당한 여자친구, 그리고 아내 별표 쌓인가 되고 싶어서 버티는 거라고.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너와 공유하지 못하는 건 미안해. 하지만 나한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질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혜인은 결국 자신에게 별표 쌓인 딜의 중요성 별표 쌓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준에게 별표 쌓인 뒤에 별표 쌓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영역 안에는 지훈과의 친밀한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혜인을 사랑한다.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 하지만 그 꿈이 거짓말과 다른 남자와의 친밀함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혜인아, 내 꿈 중요하지. 나도 응원해. 하지만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 나는 내가 지훈이랑 같이 일하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했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민주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2주 뒤에 나한테 잘해준다는 말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또 일이 생기면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봐 두려워. 민준아, 제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믿어줄래? 나 정말 너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너 없으면 나 여기서 못 버텨.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매달렸다. 그럼 나한테 증명해줘.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이유가 지훈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일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해줘. 어떻게 증명해? 내가 지훈이한테 연락하지 말까? 아니, 내가 지훈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한테도 내 일터의 고통을 솔직하게 공유해봐. 내가 지훈이한테만 기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기댈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나에게 떳떳하다면 내가 지훈이와 함께 있을 때 나한테 전화라도 걸어줘. 그냥 나 지훈이랑 이거 하고 있어라고 짧게라도 말이야. 내가 너의 일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민준의 요구는 혜인의 길을 위한 사생활 보호 병역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혜인은 잠시 망설였다. 지훈과 단둘이 일하고 있을 때 민준에게 전화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민준아, 그건 좀. 나 지금 셰프님한테도 정신없어서 핸드폰 자주 못 꺼내. 혜인아, 연락하는데 몇 초면 된다고 했지? 내가 나에게 거짓말한 것보다는 쉽지 않아? 민준은 혜인이 과거 자신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다. 혜인은 민준의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알았어. 민준아, 내가 노력할게. 다시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할게. 그들은 화해와 타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남을 마무리했다.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혜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민준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 할 때 지수 대리가 마침 회사 건물에서 나와 민준을 발견했다. 김민준 씨, 여자친구분이세요? 어서 와요. 인사라도 할까요? 지수는 밝게 인사했다. 혜인은 갑자기 나타난 지수 대리의 모습에 당황했다. 지수가 자신을 봤다는 사실을 민준에게 일러 바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혜인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 씨 직장 상사 윤지수 대리라고 합니다. 민준 씨 덕분에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제가 잘 알아요. 여자친구분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지수는 혜인 앞에서 민준을 극찬했다. 혜인은 지수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치밀었다. 지수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서 민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다. 혜인은 민준이 지수에게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털어놓았을까 생각하며 불안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혜인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민준은 지수에게 말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두 분이 잘 해결하신 것 같아 보기 좋네요. 하지만 민준 씨, 기억하세요. 민준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회사에도 있다는 것을요. 지수는 민준의 어깨를 툭 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민준은 혜인에게서 거짓말과 귀혹을 얻었고 지수에게서 지지와 위로를 얻었다. 그들의 연애는 이제 지훈과 지수라는 두 개의 외부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시험받는 복잡한 사각관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민준은 혜인을 믿기로 했지만 지수의 민준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2주 뒤의 만남이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민준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 민준은 혜인과의 불안한 화해를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혜인이 지훈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았지만 혜인의 눈물과 간절한 호소,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민준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혜인이 제안했던 2주 뒤의 만남을 기다리는 대신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혜인을 솔직하게 공유해달라는 요구를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혜인의 야간 근무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민준, 혜인아, 지금 잠깐 쉴 시간이야? 오늘 반죽은 잘 되고 있어? 혜인은 이전과 달리 비교적 빠르게 답장했다. 혜인, 민준아, 나 지금 잠깐 탕비실 나왔어. 오늘 식빵 반죽하는데 계속 온도 맞추는 거 실패해서 셰프님한테 혼났어. 지훈이가 옆에서 얼음물 챙겨줘서 겨우 진정했어. 혜인은 혼났다는 사실과 지훈이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지훈의 존재가 언급된 것에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혜인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준, 다구, 고생 많았네. 온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훈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내 혜인아. 내가 응원해. 혜인,
고마워 민준아. 너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너도 오늘 야근했지? 푹 쉬어. 사랑해. 민주는 이 정도의 솔직한 공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그는 이제 혜인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민준의 일터에서는 윤지수 대리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지수 대리는 민준이 혜인과 화해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에게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왔다. 며칠 후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팀원들은 회식 대신 각자 해산했지만 지수 대리는 민준에게 따로 이야기했다. 김민준 씨, 잠깐 저랑 맥주 한 잔만 할까요? 팀 리더로서 민준 씨한테 고마움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업무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다. 그들은 회사 근처 조용한 와인 바로 향했다. 와인 잔을 앞에 두고 지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민준 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이렇게 능력 있고 헌신적이고 심지어 여자친구에게까지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흔치 않죠. 여자친구분이 민준 씨의 증가를 잘 알아줘야 할 텐데. 대리님, 혜인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해해야죠. 민준이 애써 혜인의 편을 들었다. 이해는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민준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계속 외롭게 혼자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민준 씨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관계는 민준 씨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지수는 민준이 혜인에게서 갈망하는 별표 사인 정서적 결핍 별표 사인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과 외로움에 공명했다. 대리님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사실 혜인이가 지훈이라는 동료 문제로 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혜인이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결국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수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거짓말까지? 민준 씨,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연인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건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요. 특히 다른 이성 문제로 거짓말을 했다는 건 그 감정 교류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섰다는 방증일 수 있어요. 지수는 민준에게 혜인과 지훈의 관계를 단순한 동료애로 치부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 민준은 지수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석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불안감을 정당한 의심으로 인정해 주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지수는 잔을 들고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제가 감히 주제 넘은 말을 하자면 민준 씨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민준 씨의 노력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저는 민준 씨의 노력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어요. 저는 민준 씨를 지지해요. 그녀는 잔을 부딪히며 민준에게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지지 기상의 감정이 담겨 있음을 민준은 감지했다. 지수 대리는 민준에게 별표 사인 대안적인 사랑 별표 사인이라는 옵션을 무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혜인에게 향했던 그의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은 늦게 귀가했다. 혜인은 이미 잠들었는지 연락이 없었다. 민준은 혜인은 도착했어라는 5글자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혜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혜인, 민준아, 어제 연락 못했어. 폰 놔두고 잠들었나 봐. 미안해. 오늘은 꼭 할게. 민준은 이 메시지에 서운함 대신 왠지 모를 별표 사인 무관심 별표 사인을 느꼈다. 혜인의 연락 여부가 더 이상 그의 하루를 좌우하지 않았다. 지수 대리가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주 주말 혜인과의 만남이 예정된 날이었다. 혜인은 주말 내내 민준에게 먼저 연락하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혜인, 민준아, 나 오늘 아침부터 케이크 굽고 있어. 너를 위한 특별 레시피야. 우리 드디어 내일 본다. 너무 설레. 민준은 혜인의 들뜬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냉정한 이성은 지수 대리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거짓말까지 한 관계를 믿을 수 있을까? 일요일 오후 2시 민준과 혜인은 약속 장소인 혜인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혜인은 민준에게 예쁜 포장지에 쌓인 케이크 상자를 건넸다. 민준아, 이거 봐라. 밤새워서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바닐라 케이크에 내가 특별히 장식도 했어. 혜인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혜인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준 거 알아. 민준은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그 안에는 케이크뿐 아니라
혜인의 별표 사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별표 사인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인은 지훈과의 관계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야기하려 노력했다. 민준아, 지훈이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아. 걔랑 이야기하면 힘든 게 반으로 줄어들어. 걔도 곧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안심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노력하는 거 알아. 나도 이제 너를 믿어보려고.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혜인은 민준을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당당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민준에게 이제 더 이상 내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은 혜인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혜인은 민준을 꼭 안으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 이 힘든 시간 잘 견뎠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약속할게. 응, 혜인아, 나도 노력할게.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혜인을 안아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혜인의 노력은 눈에 보였지만 거짓말로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민준은 집에 돌아와 혜인이 준 케이크를 먹었다. 케이크는 혜인의 말처럼 달콤하고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달콤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지수 대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였지만 지수는 민준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 대리, 민준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자친구분과의 문제 잘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걱정돼서요. 민준은 이 메시지에 혜인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근본적인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다. 민준, 대리님, 여자친구랑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혜인이가 거짓말을 한 사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게 맞을까요? 지수는 거의 즉각적으로 답장했다. 지수 대리, 민준 씨,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민준 씨가 이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과 외로움만 느낀다면 그건 혜인 씨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민준 씨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민준 씨, 이제 민준 씨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예요. 저라면 민준 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지수의 메시지는 민준의 고민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겼다. 행복. 민준은 혜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별표 사인 노력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빚내 별표 사인을 요구받았지. 별표 사인 행복 별표 사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지수는 그에게 별표 사인 지지 별표 사인와 별표 사인 존중 별표 사인을 통해 즉각적인 행복감을 주고 있었다. 다음 날 민준은 결국 혜인에게 이별을 통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은 혜인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방식의 사랑을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혜인에게는 고통을 함께 나눌 동지가, 민준에게는 노력과 헌신을 인정해줄 연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그것을 줄 수 없었다. 민준은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인은 주간 근무 중이었다. 혜인아, 나야. 지금 잠깐 통화 괜찮아? 응, 민준아. 나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다. 혜인아, 우리 그만하자. 혜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의 소음만이 전화선을 타고 민준에게 들려왔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농담이지. 우리 어제 화해했잖아. 내가 너한테 케이크도 만들어줬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약속도 했잖아. 혜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알아. 혜인아,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케이크 만들어준 거, 나한테 집중하려고 애쓰는 거 다 고마워. 근데 나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 나는 너의 노력하는 연인이 아니라 너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연인이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못 주고 있다고? 민준아, 나 지금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것만 끝나면, 정말 끝나면 내가 너한테 다 보상할게.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 안 할게.
나 지훈이랑도 연락 다 끊을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해? 혜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혜인아, 내가 지훈이랑 연락 끊을 필요 없어. 너한테는 내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동료가 필요해. 그리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하고 행복한 연애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내 꿈을 위해 내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이기적인 결정이라니. 민준아, 너 지금 나 혼자 힘들게 내버려 두려는 거잖아. 나 지금 너 없으면 안 돼. 너한테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잖아. 혜인은 민준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민준의 정서적 지지가 절실했다. 미안해, 혜인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내 꿈 응원할게. 좋은 셰프가 되길 바라. 우리 이별하자.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혜인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녀의 곁에 있을 수는 없었다. 민준은 혜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별의 이유와 그녀의 꿈에 대한 응원,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혜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민준의 사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준은 그들의 연애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별 후 민준은 며칠 동안 무너졌다. 그는 혜인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을 치웠고 혜인에게 받았던 케이크 상자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씁쓸함과 거짓말이 그를 아프게 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지수 대리였다. 지수는 혜인과의 이별 소식을 들은 후 민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민준 씨, 힘들죠? 제가 민준 씨 마음 다 알아요. 민준 씨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민준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수는 민준을 위로하며 그를 업무 외적인 자리에도 초대하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거나 미술 전시회에 가거나 그들은 같은 문화적 취향을 공유했고 대화는 항상 즐거웠다. 지수는 혜인과는 달리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민준은 지수에게서 혜인에게서 갈망했던 별표 사인 본전한 관심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인정 별표 사인을 받았다. 한 달 후 민준은 지수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지수와의 관계는 혜인과의 관계와는 180도 달랐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했지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공유였다. 지수는 민준의 업무 성과를 진심으로 칭찬했고 민준은 지수의 세련된 감각과 지적인 대화에 매료되었다. 민준은 마침내 별표 사인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행복 별표 사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한편 혜인은 민준과의 이별 후 큰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이별 통보는 그녀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의 지지 없이는 이 힘든 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매달렸지만 민준은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이별 후 혜인의 일터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지훈은 혜인을 걱정하며 곁을 지켰지만 혜인은 민준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지훈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지훈에게 별표 사인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다. 별표 사인은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지훈은 혜인의 힘듦을 이해하려 했지만 혜인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지훈은 혜인에게 누나는 민준이 형이 아니라 민준이 형이 줬던 안정감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는 뼈아픈 말을 남기고 계획대로 제과점을 떠났다. 지훈이 떠난 후 혜인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다. 그녀는 비로소 민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민준에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별표 사인 궁 별표 사인을 위한 노력은 별표 사인 사랑 별표 사인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켰고 그 결과는 쓰디쓴 후회였다. 2년 후 민준은 지수와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승진하여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곁에서 헌신적인 연인이자 유능한 파트너로서 그의 성장을 도왔다. 그들은 곧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민준은 지수와 함께 주말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달콤한 위로 제과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민준은 왠지 모를 기분에 제과점 안을 힐끗 쳐다보았다. 창가에 서서 반죽을 하고 있는 혜인의 모습이 보였다. 혜인은 2년 전보다 훨씬 노련해 보였고 표정은 진지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방 안에서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했다. 어딘가 모르게 셰프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민주는 잠시 혜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혜인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듯했다. 민준 씨, 뭐 봐요? 지수가 민준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민준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혜인이 고개를 들었고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혜인은 민준을 알아보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이제는 민준을 향한 미련이나 원망이 없는 듯했다. 혜인은 잠시 민준과 지수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옛 연인에 대한 단령이자 당신의 행복을 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민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지수의 팔짱을 끼고 그 자리를 떠났다. 차를 타고 가면서 지수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방금 그분이 혹시 예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드디어 꿈을 이룬 것 같아 보이네요.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보기 좋네요. 민준 씨도 그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요. 지수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지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깨달았다. 혜인과의 연애는 그에게 별표 쌓인 희생 별표 쌓인 과 별표 쌓인 빚내 별표 쌓인을 가르쳤지만 지수와의 연애는 그에게 별표 쌓인 자존감 별표 쌓인과 별표 쌓인 행복 별표 쌓인을 가르쳤다. 혜인은 꿈을 위해 민준을 놓았고 민준은 행복을 위해 혜인을 놓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선의 연인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 주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너한테 더 잘해줄게. 됐어, 민준 씨. 민준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달콤한 위로 제과점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제 혜인은 그의 과거였고 지수와 함께할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한국형 멜로 드라마는 슬픈 이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실적인 결말을 맺었다.